안녕하세요. 프리벤 N팀장입니다. 10월 12일 메이저리그 리뷰와 10월 13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스펙타클한 경기였습니다. 시애틀과 휴스턴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 유료 회원들에게 이제 매일매일 해외 축구 조합, 뭐 메이저리그 조합, 그다음에 이제 오후 경기, 한국 국내 경기 중심으로 조합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메이저리그 조합이 다저스 승리와 휴스턴 승리였어요. 근데 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회부터인가 아마 봤을 거예요. 4회부터인가 봤는데 벌렌더가 이렇게 많이 털릴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진짜로. 4이닝 동안 10피안타 6실점 했거든요. 뭐 피홈런 하나 맞았다고는 하지만 피홈런이 문제가 아니라 벌렌더가 10피안타를 맞는 거를 제가 올 시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경기가 틀림으로써 오늘 메이저리그 VIP들에게 준 조합은 꽝이 되었나? 라고 했었는데 9회에 9회에 뭐 거짓말 같은 3런이 터지면서 휴스턴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뭐 빈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조합 1번 다저스 승, 휴스턴 승, 브라질 승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 브라질은 어저께 여자 배구 브라질이 승리한다고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유료 회원들 VIP 조합 픽을 드리는데 이게 안 맞는 날이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상당히 스트레스라 저희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픽을 드리고 또 어떤 날은 좀 소심하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좀 과감하게 드리는 날도 있는데 좀 잘 맞으면 과감하게 드리는데 또 잘 안 맞으면 또 소심하게 드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뭐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휴스턴이 알바레즈가 3런을 쳐주면서 승리하였는데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저는 이 로비레이의 등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일단 시월드가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안타를 맞긴 했지만 사실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올드스쿨 베이스볼 하시는 분들께서 자완 나왔다고 좌투 로비레이를 올리는 그 순간 저는 솔직히 이건 됐다 싶었습니다. 토론토전에서 로비레이가 그렇게 쳐맞았는데 그 구위를 믿고 그 긴박한 상황에 로비레이가 자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린다? 물론 팀 자완 중에서 가장 구위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어떤 피칭을 누구보다도 잘 보았을 텐데 로비레이가 올라왔다? 저는 진짜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요거 되겠다. 솔직히 홈런까지는 생각 못하고 야, 요거 장타 2루타 정도 하나 나오면 동점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뭐 3런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애틀이 그런 어떤 그 포스트 시즌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경험 많은 휴스턴이 승리했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칸 리그 퀀트릴과 게리콜, 이 경기는 정말 딱 예상대로 갔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브랜드가 콜을 털었어야죠. 예, 털었어야죠. 털 기회가 또 많았었는데 이 포스트 시즌 같은 경기에서 안타를 두 번, 세 번 연속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타력이 좋은 팀이 그래서 유리한 겁니다. 예. 근데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장타 나와야 2루타 정도고 계속 똑딱이로 계속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게리콜은 추스리면서 뭐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1사 2, 3루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치닫게 되니 클리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2대1로 역전을 당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양키스로 완전히 넘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경기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다음 경기도 양키스가 콜테스가 나오는데, 콜테스 상대로 얼만큼 클리브랜드가 공략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클리블랜드의 타격이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쉽지 않을 듯하다. 물론 클리브랜드도 뭐 비버가 나온다면 양키스 타선도 썩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데, 비버 맞군요. 예. 비버가 나온다면 양키스 타선들도 그렇게 썩, 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장타가 좋은 양키스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이거 어저께 저희 팀원들이, 야구팀이 얘기하는 대로 필라델피아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 오늘 경기가 모두 적중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래도 프리드가 이렇게 털릴 줄은 몰랐고요. 예, 프리드가 오늘 경기에서 많이 털렸죠. 예, 3.1이닝 동안 8피안타, 예, 4자책. 예. 그리고 수아레즈가 나름 준수하게 던졌지만, 뭐 이거는 이럴 수 있다고 쳐요. 솔직히 볼넷 5개를 줬는데 1실점밖에 안 했다? 이것도 애틀란타 타자들에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지만, 더더욱 문제점은 수아레즈가 3.1이닝 던지고 나머지 불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뭐 브록던을 제외하고는 뭐 핸드도 못 털고 도밍게스도 못 털고 알바라도도 못 털고 아무도 못 털었다라는 게 약간 좀 애틀란타 타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애플린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스탯을 보이고 있고, 애플린의 가을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 여기 보시면, 예, 9점대예요, 9점대.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애플린 안 좋다고. 예. 그래서 저는 뭐 한두 점 차이에서 애플린이 나온다면 분명히 경기는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뭐 한두 점 차가 아니라, 예, 점수 차가 많이 났었죠. 예. 점수 차가 많이 난 바람에 애틀란타가 뒷심이 조금 모자라서, 예, 역전을 하지 못했지만,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의 소득은 뭐 맥큐나 스테판슨 같은 불펜 자원들이 오늘 등판을 했다라는 점이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하면서 얻은 소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와 다저스 경기. 이 경기도 좀 제가 의아한 게, 자, 다저스는요, 클레빈저 이후에 2.2이닝, 그러니까 3회 투아웃 잡고 나서 클레빈저 이후에 윌슨, 존슨, 힐, 마르티네즈를 아무도 못 털었어요. 물론
샌디에고도 유리아스 이후에 필립스, 베시아, 그라테롤, 마틴 아무도 못 털었죠. 예. 아무도 못 털었는데 그나마 샌디에고는 이렇게 안타라도 하나씩 만들어냈는데 다저스 타선은 안타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다저스 타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클레빈저가 뭐 워낙 저는 클레빈저 털릴 줄은 알았어요. 예, 클레빈저랑 머나야는 샌디에고에서 클레빈저랑 머나야는 저는 믿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클레빈저라서 이렇게 털린 거지. 만약에 다른 선발 자원이었으면은 오늘 샌디에고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다저스 타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클레빈저 이후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예, 내일 경기 두 경기인데요. 필라랑 애틀 경기 먼저 예,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21승을 한 선발 자원이지만 사실 라이트가 S급 투수는 아니죠. 예. 21승은 했지만 야 라이트 오늘 원래 21승 정도면은 싸이 영상 컨텐더에 뭐, 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이트가. 왜냐하면 첫 번째 이닝 소화가 그렇게 길지 못해요. 라이트는. 예,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고 그리고 실점도 꾸준합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 3번 등판에서 예, 2번 6월 29일, 9월 24일 경기 볼까요? 5.1이닝 던졌네요. 예, 역시 5.1이닝 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예, 라이트가 이닝이라도 좀 더 길게 던진다면 충분히 충분히 뭐 사이영도 생각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닝도 그렇게 길지 못하고 구위 자체도 그렇게 나쁘다란 얘기가 아니라 S급 반열에 오르기까지의 어떤 구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구위는 애틀란타의 스트라이더가 훨씬 더 좋다. 근데 이제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1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경기에 뭐 쉽사리 등판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피칭 흐름 보면 휠러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예. 휠러 같은 경우는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어떤 부상 휴식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견고한 피칭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휠러도 오늘 5이닝 이상 던지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휠러도 역시 이닝 소화가 그렇게 길지 못한 선발 자원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구수가 100개를 넘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상 이후부터는 이전까지는 100개를 넘겼었는데 이후부터는 58, 62, 77, 96 예. 이 정도거든요. 예. 이 정도의 투구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서도 한 90개 안짝 정도로 던지면서 불펜들이 총 출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요. 예. 결국 선발 싸움에서 끝날 경기는 아니라는 점이죠. 예. 휠러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이닝 소화가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선발 자원들이기 때문에 불펜 싸움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 저는 불펜으로 가면 애틀란타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경기도 솔직히 저는 선발에서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애틀란타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선발에서 너무 일찍 무너진 나머지 그리고 너무 많은 실점을
한 나머지 경기 후반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이 정말 아쉬웠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필라델피아와 요번 그 네 경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다저스와 양키스와 그리고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 나머지 한 경기가 업셋이 일어난다면 이 경기가 업셋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저는 애틀란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필라델피아는 와카전선부터 불펜을 계속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소모되는 불펜들은 점점점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필라델피아는 선발진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많은 불펜들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틀란타는 이제 한 경기 하면서 불펜의 소모가 조금 있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 저는 불펜 싸움에서 필라델피아보다는 애틀란타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타격의 흐름은 필라가 조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들을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타격도 좋지만 일단 장타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장타가 좋아야 된다는 생각. 애틀란타와 필라델피아가 정규 시즌에서 홈런 차이가 몇 개 나시는지 아십니까? 홈런 차이가 거의 40개 차이가 나요. 40개 차이가. 애틀란타가 230개인가 240개 정도 쳤고, 필라델피아가 190개 정도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4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4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장타력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애틀란타가 내일 경기에서 충분히 타격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가 약해서 필라델피아가 업셋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필라델피아의 최근 흐름이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애틀란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선발도 중요하지만 전 불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이 약한 팀은 절대 시리즈에서 위닝을 가져갈 수 없고, 이번 5경기의 시리즈에서 위닝을 가져가는 팀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올라가는데, 저는 필라델피아보다는 애틀란타가 훨씬 더 불펜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오늘 경기에서 패했지만 그래도 5번의 경기에서 위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내일 경기 역시 애틀란타가 어저께 필라델피아가 11개의 안타를 치고 애틀란타가 8개의 안타를 쳤는데, 여전히 저는 애틀란타의 어떠한 장타를 믿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애틀란타의 불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펜의 어떤 뎁스 차이도 필라델피아보다는 애틀란타가 더 좋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선발 싸움에서는 굳이 누가 더 좋은 구위를 가지고 더 잘 던질 것으로 예상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휠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휠러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게 그 차이가 정말 크지 않으며 그리고 두 선발 자원들이 거의 비슷한 이닝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뭐 필라델피아가 1점 정도 앞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경기 후반 애틀란타가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다음에 내일 경기만큼은 애틀란타가 보다 더 공격적인 불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필라델피아보다는 애틀란타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틀란타의 승리 예상을 하면서
이 기준점이 몇 점일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한 7.5 나올까요? 기준점이 한번 볼까요? 나중에 볼까요? 예. 하면서 일단 뭐 언어버를 굳이 얘기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애틀란타의 승리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 야구팀에서는 저득점 언더 예상을 했네요. 그 다음에 샌디에고와 다저스 경기, 이 경기를 제가 한 30분 동안 계속 뭐 이것저것 저희 프리뷰 앤 스탯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팬그래프 스탯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베이스볼 레퍼런스 스탯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뭐 ESPN이나 뭐 MBC나 거기 어떤 컬럼들도 보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가을에 커쇼가 항상 부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샌디에고의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르비슈가 직전 매치 전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안정적인 피칭에 많은 미국에 있는 미디어들이 다르비슈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다르비슈가 나오면 다르비슈의 원정 등판은 항상 제끼고 봤습니다. 원정에서 워낙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르비슈가 최근의 원정 등판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직전 경기 매치 전에도 원정 등판이었죠. 7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 뭐 1피 홈런 맞고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뿐만 아닙니다. 직접 9월에 콜로라도 전에도 콜로라도 원정 쿠어스필드에서도 6이닝 2실점했고, 애리조나 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시애틀 전에서도 8이닝 동안 무실점,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이때 9월 3일 LA 다저스 전에서도 7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원정 경기가 3.50이에요. 다르비슈가.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샌프란시스코 전에서 1.2인 동안 8피안타 9실점,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어율이 확 뛰었을 것 같아요. 원정에서. 그리고 애틀란타 전에서 5.2이닝 동안 9피안타 5실점.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다르비슈가 최근에 원정 등판에서도 괜찮은 피칭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4일 휴식 후 등판. 매치 전 이후 내일 경기가 다르비슈가 4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4일 휴식 후에 8번 등판했거든요. 8번 등판했으면 나름 통계 표본으로 쓸만한 스탯입니다. 8번 등판했는데 4승 3패, 방어율이 4.07.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WHIP가 0.99인데요 방어율이 4.07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누상에 주자를 내보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방어율이 높다. 이거예요, 이거. 피홈런이 많다라는 거. 48이닝 동안 4일 휴식 등판했을 때 48이닝 동안 8피홈런을 맞았어요. 근데 5일 휴식했을 때는 98이닝 동안 12홈런을 맞았어요. 거의 한 40% 이상 4일 휴식 후에 피홈런이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정상대로 하면 거의 2배잖아요. 48 곱하기 하면 96이잖아요. 그죠? 그럼 8이 나왔으면은 여기는 16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16이 아니라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만큼 4일 휴식 후 등판에서 피홈런이 많았었다는 겁니다. 커쇼 같은 경우는 오늘 7일 휴식 후 등판인데
6일 플러스에서 3번 등판해서 1승 1패, 방어율 1.69, WH 0.94, 평균 이닝 5.1이닝. 나름 괜찮았습니다. 예. 물론 표본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4일 휴식 후 다르비쉬는 6이닝밖에 못 던졌다. 평균 이닝이 6이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다저스 타자들이 4회부터의 타격을 하는 걸 보고 야, 다저스의 타격이 클레빈저만 털었지 사실상 그렇게 썩 올라온 모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일은 다르비슈가 나오니 샌디에고가 충분히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르비슈의 4일 휴식 등판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다른 팀도 아니고 다졌으면은 더더욱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커쇼가 포스트 시즌에서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약했던 건 사실이는데, 일단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쇼가 과거의 커쇼랑 지금의 커쇼는 완전히 달라요. 과거의 커쇼는 구위가 좋았기 때문에 9위로 승부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어떤 템포와 타이밍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하면서 타자들을 상대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단 커쇼가 이닝 소화는 길지가 못하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5이닝, 정말 길어야 6이닝 생각하는데 한 5이닝 정도 저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커쇼의 홈 등판 보면요, 홈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7월 24, 7월 16, 7월 10일, 6월 23일. 이때 클리브랜드전에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이때 한번 패했네요. 6월 18일 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5월 1일 날. 예. 그리고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예. 딱 두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홈 등판에서의 어떤 흐름, 홈에서 준수한 피칭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홈에서 패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패전 투수된 적이. 다 불펜이 날려먹은 거죠. 그리고 샌디에고전에서 올 시즌 2번 등판했거든요. 2번 등판했는데 4월 24일 날은 승리 투수가 되었고 많은 실점 안 했죠. 7월 3일 경기 볼까요? 7월 3일 경기 7이닝 동안 무실점했는데 불펜이 날려먹으면서 팀이 패하였죠. 그래서 가을에 커쇼가 안 좋다라는 거는 예전에 커쇼가 그랬고, 지금의 커쇼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을 던질 줄 안다. 둘 다 노장이에요. 둘 다 노장이고, 그 다음에 이런 큰 경기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커쇼가 오히려 지금 9위가 그때보단 조금 떨어졌지만 훨씬 더 마운드 운영은 어떤 그 여태까지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커쇼가 예전 경기에서는 항상 저는 뭘 걱정했었냐면 피홈런. 커쇼가 피홈런이 은근히 있는 편이에요. 커쇼가 은근히 있는 편인데 오늘 솔로 맞는 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주자 1, 2로 나가서 3런 맞는다? 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르비슈도 썩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직접 매치 전에서도 홈런 맞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르비슈가 내일 경기도 피홈런을 허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느낌과 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8개 48이닝 동안 8개라고 하면은 6이닝 동안은 6이닝 던지는 동안 1개의 피홈런은 꼭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다르비쉬가 6회는 던지겠죠? 그러면 한 개는 허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한 개가 솔로냐, 투런이냐, 쓰리런이냐, 거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커쇼 같은 경우는 6일 휴식 후 16이닝 동안 홈런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럼 오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커쇼가 한 개 정도의 홈런을 허용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며, 다르비슈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 보니까 장타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예. 오늘 휴스턴전도 보세요. 예. 장타로 다 승부가 갈렸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직전에 매치전도 샌디에고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홈런으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오늘 다저스가 샌디에고 기선제압을 한 건 1회 초 터너의 솔로 홈런, 그 한 방이 클레빈저를 흔들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홈런의 이런, 그러니까 장타, 홈런의 어떠한 영향력이 이번 포스트 시즌은 상당히 크게 다른 경기들보다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4일 휴식을 했을 때의 어떤 다르비슈가 장타 허용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커셔보다 힘들게 마운드 운영을 할 것 같고, 클레이트 커셔 같은 경우는 충분히 휴식을 한 후에 마운드에서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긴 휴식 이후에 구위가 어느 정도 다른 휴식일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샌디에고 타자들을 무난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비쉬와 클레이트 커쇼가 뭐 거의 비슷한 이닝 5회 또는 6회에 마운드를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어떤 불펜 싸움에서도 저는 샌디에고보다는 다저스의 불펜이 더 우수하다고 예상을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가 다저스의 타격,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워낙 점수차가 5대 0으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타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걸까?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만약에 경기가 정말 타이트한 상황이었다면은 그래도 샌디에고의 불펜들을 털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좀 타이트해졌으면은 뭐 타자들이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지고 타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내일 경기는 조금 다저스의 타자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내일 경기는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하고요.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에 챔스도 있는데, 저희가 토트넘,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리버풀, 나폴리 경기 프리뷰 다 써놓았으니까요. 프리뷰 다 써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뷰엔 주소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시니까 프리뷰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이제 그 VIP 회원들에게만 드렸던 팁 추천 조합, VIP 추천 조합 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VIP 회원들에게만 드렸던 추천 조합을 조만간, 매일은 좀 힘들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는 확실히 플러스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현재 수익률은 확실히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10월 말이 되면은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단포를 몇 번 했는데 몇 번 맞았고, 조합을 몇 번 했는데 몇 번 맞았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다 뭐 공개를 할 테니까 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채널이 성장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